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천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공천 속도가 더 빠르고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잡음이 좀 적고 반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조용한 공천, 감동이 없다 이런 평가였는데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나왔습니다. 35% 안팎이라는 거죠. 현역 교체가 물론 총선 승리의 답이냐 그렇지 않느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최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35%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남짓할 텐데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특징이 요약될 수 있겠죠. 하나는 현역 불패, 네. 기득권 공천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4년 전에 비해서 확 올라갔어요. 한 4살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노쇠한 공천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한 건만 있어도 난리가 날 공천인데 그게 아주 여러 건이 됐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공천.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돈 받아서 문제된 사람 공천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작년까지 이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본인도 항소 안 하고 그런 분을 그냥 사면해가지고 공천 줘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 받았는데 공천 줘버리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댓글 공작했는데 사면해서 공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말 공천해버리고,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러다 보니까 노쇠한 공천이 됐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부패 혐의자 공천, 막말 공천, 그 다음에 범법자인데 이게 먼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재판받은 것을 사면해서 공천 줘버리고, 이 일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지나친데 찾아보기 어려웠던 잡탕 공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묻혀버린 거죠. 이게 이제 후반기에 막바지에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불거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죠. 그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인가요? 광주 방문을 한동훈 예. 위원장이 하는데 그 전에 어떻든 결론을 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돼버렸고요. 처음에는 사실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은 다양성을 이 존중하는 정당이다 해서 교체 없이 그냥 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교체 가능성도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덜 드러났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뭐 용핵관, 검핵관들이 대거 양재에 꽂힐 것이다 이런 우려였는데, 사실상 그런 공천은 사실상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현역들 그리고 기존의 의원들이 훨씬 좀 더 살아남았던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애초에 검핵관, 용핵관이 대거 꽂힐 것이다 이런 예측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측이 예측으로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네. 보는데요. 상황 변경에 절대적 사유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그렇게들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시 예측에서는 역대 최소 의석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이제 100석이 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TK 영남, 강남 벨트 이런 데 빼고는 다 졌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현역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용액강 공천을 해야 되는데, 현역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뭐 지금은 제2 부결됐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안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탈을 막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현역 교체를 최소화시키거나 29일 투표 이후로 그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로 현역이 또 순식간에 또 교체된 그렇죠. 경우가 이제 몇 건 있었죠. 이렇게 미루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전에는 소위 돌려막기라는 이제 재배치 형태가 나타났었고. 태백기 형태 나타났고 경선. 네. 그래서 경선에서 미루는. 현역들이 불패하고 예. 그다음에 일부는 제2투표 이후로 미뤘고 결국은 컷오프 됐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현역을 좀 많이 살려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위 이제 용산 출신 네. 검사 출신의 공천을 막았다. 요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분석이 저는 유효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신세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천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영입한 인재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자, 지역구 출마자가 17명이었고요. 전략 공천이 13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자가 19명. 이제 과연 당선권에 얼마나 배치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국민 인재라고 하는 분들 뭐 한 75%가량이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험지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 이후에 영입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갈 분들은 원내에 들어가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루살이식으로 이제 처방하고 또 다행히 또 넘어가고 그래요. 멀리 찾을 것 없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네. 그때를 보면은 이 비대위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출범한 비대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했다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 문제만 보더라도 인재 영입이라는 게 총선 때는 출마할 사람, 대선 때는 주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서 권력이 출범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할 사람 네.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19명, 지역구 17명이면 36명 아니에요? 네. 거기다 출마 안 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40명이 넘게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총선 영입으로 40명 넘게 영입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도 상당량도 험지 출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인재고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저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타이틀은 이 인재 영입인데 사실 인재라고 해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충 영입을 해놓고 총알로 쓴다. 예, 그 다음에 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인재 영입에 걸맞는 영입을 하지 않은 결과고요. 그것이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리니까 또 이제 기억의 망각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죠.